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사회 맡은 장문 최은지입니다. 저는 홍보부장 홍성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애틀란타 시문학 제11호 출판 기념식 및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애틀란타 문학회 안신영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안신영입니다. 저희 애틀란타 문학회에서는 매년 11월이면 회원들의 작품을 모아서 시문학지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문학상 시상식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저희 시문학 출판 기념과 문학상 시상식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학은 알게 모르게 대중 속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저희 시문학 속에 담겨있는 글들도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소리를 내릴 수 있는 주옥 같은 글들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저희 애틀란타 문학회는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문학상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학상 공모전을 위하여 널리 알려주신 각 언론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저희 문학회를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귀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한인 사회를 위해 가장 바쁘게 활약하신 우리 백이성 한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인회장 백이성입니다. 제가 오늘 와서 제일 들은 얘기가 이 다리 얘기가 제일 많은데요. 오늘로 수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애틀란타 문학회 여러분,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의 행사를 위해 준비하신 손글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신영 회장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에게도 출간의 기쁨을 나누는 신인 작가분들에게도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촉박한 이민생활의 문학의 꿈과 설렘의 현실 속에서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상과 문학의 길을 행복한 마음으로 이루어 이웃과 더불어 좋은 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바로 감사패 수여 순서인데요. 애틀란타 문학회가 애틀란타에 있는 한인들의 문화 정서 함양과 문인의 꿈을 가진 한인들에게 든든의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한 애틀란타 문학상이에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다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연속으로 이어서 적지 않은 후원금을 주신 우리 카니하우스의 박영규 대표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시상은 안신영 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패 카니하우스 대표 박영규, 귀하는 제1회와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을 후원하여 한인들의 문화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는가 고마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애틀란타 문학회 회장 안신영 축하합니다. 네, 박수 좀 주시겠습니다.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별로 도와드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애틀랜타 문학회와 이렇게 또 창간 발표회가 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학회가 바로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노력이 그 바탕에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은 한 분에게만 감사표를 드리게 됐지만 사실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가 저희 문학회에 참으로 귀한 분들이십니다. 네, 그렇죠.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에요. 일심전심인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예, 그러시죠.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작품을 낭송하실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우리 회원님들의 작품을 직접 작가, 시인의 음성으로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낭송해 주실 분은 원로 배우시면서 요즘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시는 김복희 선생님인데요. 두 편의 시를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느 마켓에서 들으시겠습니다. 어느 마켓에서 김복희. 젊고 품이 있는 여인이 나를 스치다가 반색을 한다. 10년이 지난 연극 어머니 공연 얘기를 하며 문화생활을 못하니 안타깝다고 한다. 무엇 하시는 분이세요? 장사하며 살아요. 건강하시지요? 아직 고우시네요. 고맙습니다. 돌아서는데 참 세월이 무상하네. 예. 할머니가 되셨어. 예. 할머니도 왕할머니지. 참 씁쓸했다. 금강산 다람쥐와 미국 다람쥐. 김복희. 이민 오기 전 동문 산 앞에서 금강산을 갔었다. 산을 내려오다 일행과 잠깐 쉬고 있는데 바짝 마른 다람쥐가 겁없이 내게 접근한다. 먹이를 찾는 것 같아서 미제 초콜릿을 던져주었다. 누구에게도 먹을 걸 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다람쥐는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그 후 미국 와서 산책길에 자주 보는 다람쥐는 스모 선수처럼 커서 깜짝 놀랬다. 그런데 내가 본 것은 다람쥐가 아니고 청설모라고 한다. 처음 보았다. 그놈은 사람도 문다니 산책길이 무서워졌다. 미제 다람쥐는 없는가 궁금하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평석 회원님이십니다. 김평석 회원은 멀리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저희 문학 회원으로 참여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때 신학을 공부하셔서 전도사로 불리기도 하셨는데요. 색소폰 연주도 하신다는 건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모의 노래 김평석. 그대 떠난 자리 비가 내리네. 이 세상의 눈물 다 씻어낼 듯 비가 내리네. 억수로 내리네. 세상 근심 걱정 슬픔 다 없어라. 남겨질 정 애달파 끄끄 눈물 타는 비가 내리네. 억수로 내리네. 그대 잘 가시오. 이 생에서 오직 한 사람, 눈과 눈 마주치며 다정히 웃던 사람, 유일한 사람, 끈끈한 친구를 만나네. 어디에선가 불쑥 나타나 다정한 웃음 흘려줄 것 같은 그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천국에서나 다시 볼 이 땅의 친구요 잘 가시오.
아무리 부정해도 더는 이 세상에 없는 그대. 님 홀로 두고 서로 어찌 가셨을까? 염려하지 마오. 예전처럼 여전히 돌아보아 문안을 드리리라. 그대의 빈자리, 다정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허공에 대고 불러본다. 생전에 베푼 사랑 나도 따라 베풀며 살다 그대 다르리라. 그대 잘 계시고. 다음은 오성수 전 회장님 배신자라는 시를 들려주실 텐데요. 문학계에서 목소리 제일 큰 분이십니다. 시도 가장 많이 쓰시는 분이시고요. 요즘에는 한인회 활동도 아주 바쁘셨는데 배신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배신자 석정은 오성수. 사랑과 기다림이 매일 배신한다 해도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 순행하는 절기 어긋남이 없고 소우주인 우리 또한 역행할 수 없이 흘러간다. 여명의 이슬을 반짝이는 뒷뜰 차 한 잔 손에 들고 내려선 떠라 바람끝이 옥빛을 여미게 하네. 여행은 떠난다는 것보다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더 매력. 이제 그 뜨겁던 여름 여행을 마치고 설레이는 가을로 돌아가는 사색의 아침. 피아노 영상 음악을 들으며 거룩한 녹향처럼 만들어서 홀로의 행복에 젖어보지만 뜨겁던 여름에 배신자의 미안함이 스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보라 선생님의 이국당 듣겠습니다. 언제나 소녀 같으신 우리 윤보라 선생님. 시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수준급으로 그리셔서 상도 여러 차례 받으신 분이십니다. 늘 솔직담백한 시어로 웃음과 감동을 주시는 분인데요. 제목만 들어도 울컥해집니다. 이국당 들어보실까요? 이국당 윤보라. 숨고 싶을 때가 있다. 좌우간 안개속 어디쯤 그곳에 가고 싶을 때가 있다. 호분이 감싸주는 안개 속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채 잎동산의 꽃향기 자욱하게 새들이 지저귀는 언덕에서 신새벽을 맞이하고 싶었다. 깨어나 둘러보면 안개는 흔적없이 흩어지고 언제나 홀로 맞아야 하는 이국의 아침. 피하여 갈 수 없는 이민자의 길.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테이블이요. 사실 어저께 저희 권명호 선생님께서 펼쳐놓으셨다는 사실. 네. 8학년이 들어간 지가 벌써 좀 됐는데 그 나이에도 이렇게 정정하게 테이블을 펼치는 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래도록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권명호 선생님의 바람이라는 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람 불어 구름들 헤쳐모여 만물상 펼치면 나무와 숲 춤을 춘다. 바람 불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수놓으면 절로 수돌이 간다. 바람 불어 흘러간 잡다한 사연 82년 다 가도록 나 바람을 몰았다. 바람 불어 형체도 모양도 없는 잡을 수 없는 바람. 그와 나는 같다. 감사합니다. 우리 문학인 회장님 안신영 회장님의 고요의 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문학회를 잘 이끌어주신 안 회장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꼼꼼하면서도 여린 소녀의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 우리 회장님의 시 고요의 밤 듣겠습니다.
한밤중에 달아난 잠은 다시 오지 않고 창밖의 밝은 달이 빙그레 웃고 있다. 하얀 달빛이 잔디를 눈처럼 하얗게 비추인다. 가만히 열어본다 창문을. 고요로 채워진 이 밤, 풀벌레 우는 소리 더욱더 고요를 깊게 한다. 어둠이 흐르는 밤, 고요가 가득한 밤, 그곳에 내가 있다. 감사합니다. 밤에 많이 외로우셨나 보네요. 자, 우리 권유환 부회장님의 까치집 들을 시간인데요. 타이틀은 부회장님인데 올해는 얼굴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좋은 작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까치집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까치집 권유환. 진달래꽃 곱게 핀 골짜기에 미루나무 꼭대기 어질어질 까치집. 바람에 흔들리며 새살림 차렸네. 엄마같이 아빠같이 꼬리를 나불대며 다정스레 사랑 나누며 차린 보금자리. 올해는 예쁜 아기 몇이나 태어날까. 까치야 우리 집에 들려다오. 내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는데 돈 벌러 서울 간 누나 예쁜 선물 사올까.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어디서 오셨죠? 김병환 목사님 어찌 이제랴. 우리 문학회에 든든한 보팀목 같은 분이셨는데요. 최근에 콜로라도로 이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비행기 타고 단거름에 출판 기념회에 와주셨어요. 항상 우리 문학회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 김광호 목사님의 어찌 잊으랴 듣겠습니다. 어찌 잊으랴. 김광호. 아침 햇살에 희망이 알을 까고 나오는 비봉산. 물새들 날개에 지새 꿈 실려오는 강변 백사장. 진양호 푸른 호수에 배 한 척 띄우면 사랑이 순풍을 맞아 물고기들과 윙크를 주고받고 싶은 곳. 개나리 진달래 오솔길 따라가다 석양에 붉게 물든 서산 노을에 세월을 잃고 젊음을 노래하던 푸르고 푸른 언덕. 아, 그곳을 어찌 잊으랴. 봄이면 아낙네들 빨래방망이 소리 산천에 생기를 토닥거리고 여름이면 개구쟁이들 즐거움을 붕덩이며 미역 감던 남강천. 매미 쓰르람이 긴 여름을 노래할 때 잠자리 뒤쫓아 내달리던 황금 물결 출렁이는 논들은 아, 그곳을 어찌 잊으랴. 반딧불 귀뚜라미 풀벌레 여염집 다듬이질 소리 합창으로 깊은 가을밤이 익어가던 곳. 쌀인문 밖 눈사일째 따스한 길 허리에 둘러앉아 옛 이야기 도란거리던 긴 겨울밤. 은하수 물결 따라 첫사랑의 불꽃이 영롱하게 피어나던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 그곳을 어찌 잊으랴.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곳이 어딘가. 다음은 최모세 선생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음악 감상실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대의 진정한 음악 애호가 최모세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에세이를 많이 쓰시는 분인데요. 오늘은 숲의 노래라는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숲의 노래. 화려했던 계절은 가고 낙엽지는 숲길에는 아련한 꿈소리네. 솔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는 그리움 피어나는 애가인가. 가슴속에 내밀한 사연은 숲의 노래되어 흐르고 환희의 절정에 이른 고운 노래 가락은 바람결에 실려 춤춘다. 감사합니다. 정혜수 고향 하늘을 닮은 하늘,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려고 한다면 스토리 제조기.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글로 정리해서 아주 잘 쓰시는데요. 정말 부럽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향 하늘을 닮은 하늘, 파란 하늘에 손뭉치를 뜯어 흩어놓은 듯이 네 모습 그리고 나의 모습을 닮은 구름이 하얗게 푸른 하늘을 수놓아 가을 하늘을 더욱 맑고 파랗게 대지 위를 물들인다. 개구장이 어릴 때 뒷동산에 어깨를 나란히 잔디 위에 누워 가을이라 가을바람 목청 높여 불러대던 소꿉친구들. 그 시절 그 세월은 먼 옛날이 되었지만 파란 하늘과 솜덩이처럼 흩어놓은 듯한 하얀 구름들은 그리운 이들이 함께하던 그 시절 그 하늘과 너무도 닮았다. 오늘도 고향 하늘을 닮은 파란 하늘을 보며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그 세월은 먼 옛 시절이 되었지만 언제나 올려다 보아도 포근하게 느껴지는 파란 하늘이 정겹게 느껴진다. 감사합니다. 저도 파란 하늘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홍자 언니 저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제 아내는 가끔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겉보기에는 여장부 같지만 속은 참 여리신 분. 의리파 정의파시다 보니까 여장부 소리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요. 유당 박홍자 선생의 담장의 밭꽃 들어보시겠습니다. 담장의 밭꽃, 유당 박홍자. 하얀 밭꽃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기억으로 박잎은 고방잎에 털이 숭숭, 외할아버지 초가 지붕 위에 하얀 그 꽃의 위쪽엔 멋진 곱슬머리처럼 퍼머를 한 것 같은 아주 예쁜 꽃이 나에게 손을 흔들며 작은 소리로 얘기를 꺼낼 것 같은 이쁜 얼굴이었지. 너처럼 하얀 얼굴로 웃음이 한가득, 그런 사랑스러운 자태가 초가 위에 한가득이 내 가슴에 따스한 사연을 내가 그 얘기 금 씹으며 구름날에 꼭 만나서 너와의 사랑을 함께 하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파워포인트로 참 직접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조동환 선생님의 60즈음에 덩치만큼 게 아니라 마음도 넓고 보이는 그대로 온화하고 믿음직한 편이시죠.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요. 요즘 저 나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60즈음의 조동환. 내 속에 어려움이 보이고 내 속에 아픔이 보여지고 함께했던 세월의 내시경에 우리의 속내가 다 드러나도 부딪히고 부딪히는 날들에 우리들의 가슴이 하나 되었네. 이젠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않고 괴로워도 괴롭다 하지 않아. 따지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나이가 되고. 네. 요즘 들어서 나이 타령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정영 선생님의 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작년 제1회 애틀란타 문학상에서 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으셨었는데요. 저희 문학회원이 되셔서 그 후로 계속 작품들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들려주실 작품은 버들잎입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버들잎 오정영. 다시는 아니 온다는 당신, 아직도 인연은 남았는데 잊으시게 하려만. 때로는 못 잊어 하룻밤에 식은 강물에 버들잎 한 줄 띄웁니다. 그래도 못 잊어 실버들잎은 그리고 버들잎 눈물로 머물렀어. 연분을 못 잊어 잎새 피는 것도 지는 듯 다시 피는데 죽어도 못 잊을 당신, 아직도 숫자는 남았는데 슬게도 잊지를 마시오. 감사합니다. 야탕의 강주 같은 사람, 우리 문학회 웃음 제조기. 최근에 딸을 시집 보내고 마음이 착착하셨을 텐데요. 삶속의 소재들로 넘치는 해학과 재치를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7년째 스모키 마운틴 가는 길목에 블랙베리 과수원에 다닌다. 이른 아침 맥도날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오르고 휘돌고 내리치는 구비를 돌자면 정선까지는 아니어도 고창 선운사 가는 길 정취는 된다. 조용필의 노래처럼 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을 지나 오른쪽으로 하얀 교회 첨탑이 보이는 타이거 로드를 끼고 왼편으로 돌아 시아버지 며느리 두고 잔소리할 만한 총각을 지나면 블랙베리 과수원이 있다. 목 굵고 탄탄한 몸집의 아미고들이 과수 사이에서 타코 새참을 먹다가 꼬레 하며 엄지를 세우고 방학을 맞아 손주를 데리고 온 벽안에 놓이는 오랜만에 만난 횡재 은색 머리 군데군데 웃음을 달았다. 정화를 신고 목에 수건을 두르고 먹자두색으로 익은 블랙베리를 따노라니 붉은 태양 아래 시련을 견디는 투사인 양 마음이 치열해지며 조화사지 누가 시켜서 하면 살인나지 혼자 실소도 한다. 나보다 한 봉지나 더 딴 아내는 잘 읽고 집 물은 건 자기 입에 넣어 하며 잔소리를 한다. 파운드를 달아 돈을 계산하고 홈메이드 잼과 슬러시를 사들고 엑셀을 밟으니 집에 젖먹이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서두르지 말라고 옆에서 지청구를 한다. 귀갓길에 오랜 당뇨로 고생하는 지인에게 한 봉지를 전하고 작은 지퍼백에 나눠 냉동실에 얼려두고 겨울까지 먹을 생각을 하니 도토리 모아놓은 다람쥐가 이 마음 아닐까 싶다. 이른 아침 아내가 우유에 바나나, 카카오 가루, 블랙베리를 넣어 스무디 만드는 소리에 불끈 일어나 부엌으로 가니 블랙베리 먹기도 전에 효과 봤네 하며 아내가 야한 웃음을 실실 흘린다. 네,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불끈 일어나시다니. 금방 없어졌어요. 왜 웃음 제조기인지 아시겠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14분의 시를 들으셨는데요. 시를 낭송해 주신 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애틀랜타 문학회가 한인사회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신인등단을 위해 마련한 제2회 애틀랜타 문학상 시상식 시간인데요. 시상에 앞서 김동식 심사위원장께서 간단한 심사평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김동식 심사위원장은 저희 문학회 2대 회장으로 무려 7년간 회장직을 수행하셨던 분이시고요. 애틀랜타 한인 문예사회에선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와 뉴스앤포스트에서도 방송으로 여러분께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시기도 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제가 폭풍의 눈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습니다. 작품이 어떤 신문이나 혹은 방송에서 나왔을 때는 그 작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응모를 하고 심사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작품들을 볼 때 그 작품의 우열을 안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작품을 출품한 분들은 이 작품이 내가 쓴 작품이니까 봐주십시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금년이 2회째인데요. 수필이 17편, 시가 73편. 그런데 시는 그 중에서 한 분이 서너 작품씩을 출품한 예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작품들을 심사에 임하면서요, 저와 전 회장 김문성, 박홍자, 오선수, 그리고 현 회장 안진영, 이렇게 5분이 심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하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 어떤 우열을 가려야 하는 상황, 전제 조건이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평을 서로 나누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점수를 매겨서 각 점수의 최종 합계를 낸 것을 가지고 이제 심사 결과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철자,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 자신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correction, 교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proofreading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작품을 쓴 사람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오류와는 관계없이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보다 낫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퇴고라고 합니다. 그 퇴고라는 것은 한문인데요. 퇴는 밀퇴, 고는 두드리고, 그러니까 밀고 두드린다. 이것이 어떻게 그를 다듬는다는 뜻이 되느냐? 이거는 한문 우리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바로 이 말을 polish, 그러니까 빛을 낸다, 광택을 낸다. 그 다음에 improve, 정진시킨다, elaborat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글 다듬기가 아니고 퇴고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나라의 고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가도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 나오면서 말을 타고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여기에 띄워진 겁니다. 거기에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세 번째 조숙지변수, 그 다음에 성퇴월화문. 조숙지변수란 바로 새가 연못의 가장자리 나무에서 잠들고 인데 이 처음 쓰기는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읽으면서 조숙지중수, 그러니까 달빛에 비친 나무, 연못 속의 나무에서 잠들고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에 가서 성퇴월하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밀퇴를 쓰고 이제 한밤중에 달밤에 승려가 문을 연다. 그러면 삐걱하는 소리가 나겠죠? 했다가 그거를 성고월하문으로 고쳤습니다. 고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두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달밤에 승려가 가지고 와서 이제 들어와서 문을 통통 두들깁니다. 그런데 가두는 그 시를 쓰고서 말을 타고 자기 친구 이영이라는 친구의 집을 떠나 이제 길을 가면서 저 시를 쓴 겁니다. 생각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없는 거예요. 성퇴월하문, 성고월하문.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유라는 경조윤, 그러니까 도읍을 다스리는 최고의 인물이 한유라는 분인데 그 사람 행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두는 그것도 모르고 성태, 성고만 외치 속으로 되풀이하면서 가다가 딱 부딪혔습니다. 한유는 당나라의 가장 유명한 문장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벼슬을 한 분이 거기에서 딱 부딪힌 그 가도를 보고 호위 무사들이 무엄 타고 가도 앞에 한유 앞에 꾸렸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도가 솔직하게 내가 왜 무례한 짓을 했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한유는 그 내용이 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예, 말씀드리죠. 성퇴월하문이 좋을지 성고월하문이 좋을지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고심타가 그렇게 됐음을 용서를 빕니다. 그 말을 들은 한유는 내가 한번 당신에게 내 의견을 이야기해도 좋겠어? 아유, 해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그게 성고월하문이 좋겠어. 그 말을 들은 가두는 그 자리에서 패를 버리고 고를 택했다. 라는 고사에서 퇴고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작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라는 이야기죠. 가장 힘든 작업입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왜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바로 그 점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교정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냐? 쓰고 나면은 내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게 꼭 있습니다.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미선님의 작품 중에 15분의
최우수상이죠. 이분의 작품의 해변일기에서요. 파도가 움켜진 배를 잡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에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움켜진, 이것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내 생각에는 웅크림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송고를 했는데 그만 틀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틀렸느냐, 웅커림으로 썼어요. 웅크림이에 크여야 되는데 이와 같이 자유롭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면에서 작품을 제가 볼 때에 조진성님의 작품 첫 줄에 밤새 산에서 내려온 새벽을 발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밝고 아니면 밝히고 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 밑에도 내려가서 해체가는 자유롤게, 이런 아마 미스 오자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 다음 작품으로요, 이 수필 기억의 굴레 김수린님의 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의 기승전결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작품의 뒤에 결론에 가서 너무 길게 끌고 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독자가 읽고 난 다음에 느낄 부분까지 거기에다가 수록한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독자가 읽고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두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작품을 보면서요,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나도 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작품들이 우수해서 우리가 비록 이국에 살고 있지만 수준 높은 이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명적이었습니다. 시부분 우수상 이연모님은 75세의 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쓰신 시인데요. 이거는 신앙적인 면을 넘어서 철학적인 면을 타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 2 주석을 다신 것은 이것은 조금 그렇다, 인용했다는 뜻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그 서시에서요, 죽을 때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줄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는 맹자의 그 산락, 군자 산락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작품이 우수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최정림님의 아카시아, 너무나도 서정적이고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줄에 그리움처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움처럼이란 그리움이 아니란 뜻이겠죠. 그보다는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아니면 싱그러운 초록빛 속에, 아니면 초록빛 그리움으로 라고 했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거 하는 아쉬움을 제 자신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폭풍의 눈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춤법은 대한민국에서도 규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 틀리는 게 이렇게 큰 흠은 아니고요. 네, 더군다나 이민 생활하면서 문학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심사를 보셔서 선정되신 분들이 오늘 시상식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상은 장려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식 심사위원장님께서 시상을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부문 장려상 길을 쓰신 조진성님, 수상자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부문 장려상 조진성. 귀하는 애틀란타 문학회가 한인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주최한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에서 시길로 시부문 장려상에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애틀란타 문학회. 또 있어요? 네, 저희가 트로피도 준비했고요. 상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선물 보따리도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상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12월 어느 날에를 쓰신 이은모님.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이은모. 귀하는 애틀란타 문학회가 한인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주최한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에서 12월의 어느 날에로 시부문 우수상에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와 보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애틀란타 문학회. 감사합니다. 올해는 시부문에 원래는 우수상 한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우수상이 한 분 더 계세요. 아카시아를 쓰신 최정림님. 지금 최정림 선생은 한국에서 항암 치료 중에 계셔서 오늘 못 오셨고요. 대신에 며느님께서 수상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최정림. 귀하는 애틀란타 문학회가 한인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주최한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에서 시 아카시아로 시부문 우수상에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와 보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애틀란타 문학회.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루속히 건강히 쾌차하시길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부문 최우수상 해변일기를 쓰신 정미선님 어디 계신가요? 음원 기대까지 들고 계시네요.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시부문 최우수상 정미선. 귀하는 애틀란타 문학회가 한인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주최한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에서 시 해변 일기로 시부문 최우수상에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애틀란타 문학회.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수필 부분에 상을 받으신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으세요. 수필 부분 최우수상 기억의 굴레를 쓰신 김수린님.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 수필 부분 최우수상 김수린. 귀하는 애틀란타 문학회가 한인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자 주최한 제2회 애틀란타 문학상에서 수필 기억의 굴레로 수필 부분 최우수상에 당선되었기에 이 상패와 부상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12일 애틀란타 문학회.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들은 모두 다 지금 나와 계시죠? 네, 나오시고 우리 심사위원장님하고 시상해주신 백희성 회장님, 김일홍 회장님 그리고 양영생 함께 단체 기념 촬영 하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시간도 되었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든 고국 땅 어머니 나라를 떠나와서 이민 땅에 살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은으로서 이렇게 시와 수필과 우리 동포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는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훌륭한 작품을 통해서 또 이번에 수상을 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아름다운 글과 시로서 우리 동포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글들이 더욱더 샘솟듯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 우리 안 회장님을 위시한 여러 임원들과 또 심사한 여러분들과 오늘 또 원근각지에서 온 귀한 귀빈들 위해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음식을 감사히 밖에서 오니 먹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밥을 번익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진지하시고요.